거기에 자연 환경은 있지만 조성돼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그냥 뭔가 조성돼 있지 않은 그냥 자연 환경이 있으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조금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는 그곳에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 이런 이끼 같은 것을 부착한다면 뭔가 어느 곳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사실 저희가 무턱대고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붙여도 되는 거에 대한 그런 허가 같은 거는 무조건 안 물어봐도 돼. 어느 생기면은 곳이랑 조금 해봐야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네네. 온천천은 생태 보건 하천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딸리냐면은 홍수 제방 시설이 같이 갑니다. 예, 맞아요. 예, 그렇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거기. 예. 온천천 천변 주변으로는 어떠한 운동기구라든가 네네. 벤치라든가 네.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플랜트를 네.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파레트 있죠. 네. 예, 파레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온천천 주변에다가 좀 만들어서 그 좀 음, 그렇게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네네. 또 온천천 광장 내에 그런 거를 전시 기간을 가져서 음, 갖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아, 때문에 네. 네. 예, 온천천은 거기에다가 벽면에다가 어떤 시설물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홍수 방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설치하는 거는 못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긴 대로 그 파레트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이끼를 가지고 자연 식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공하고 또 철수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아, 네. 예. 거기 살펴보니까 막 액자 같은 것도 걸려 있고 하더라고요. 그 예, 다리 예, 아래. 예. 그래서 예.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끼 액자 같은 걸 좀 전시해도 좋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런 거에 그렇게 대한 좀, 해서,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7, 8월 달에는 집중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네. 비가 장마철이라 많이 오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자제를 피해서, 하면서, 아, 예, 네. 봄, 가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나름대로 하면은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끼가 또 생태계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팀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두 네. 번째 팀을 일단 진행하긴 할 건데 끝나셨다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조금 참여를 하다가 궁금한 것도 Q&A 시간 가지실 거니까요. 그때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팀 피땀 눈물이 오늘 참석을 아예 못하니까 운영팀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운영팀. 네, 질의를 어느 분이 해주실 건지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시죠? 응, 네. 그 황문주 선생님, 최은지 선생님, 아까 다른 분이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변화정님이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최은지입니다. 네. 네, 저희가 좀 시끄러워서 네,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개 다 가능하시고요. 일단 먼저 앞전에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훑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먼저 학생분께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어 배경으로는 일단 저희 상권들 노후화랑 이제 그 세태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도 있었고 그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보고 저희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주민들 휴식 공간 및 이제 가로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 아이디어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양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설치물은 이제 낮에는 태양광 에너지로 받아서 이제 그 조명, 저녁에는 이제 조명으로서도 쓰일 수 있으면서 이제 벤치 겸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는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 목표로는 이제 온양동 불빛을 밝혀서 안전거리 조성과 이제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 공간 조성과 그리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설치물로 인해서 이제 관광객 유도까지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그런 공간들이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접이식 벤치로 저희는 장수 의자를 벤치마킹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명 형태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완을 하였고, 이제 언제든 앉고 싶을 때 이제 버튼을 눌러서 벤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온양동에 이제 이거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재생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벤치 위쪽에 이제 조금 두껍게 만들어서 그 위를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설치를 하여서 잠시만요. 그 에너지를 받을 최현 수 씨 있게끔 선생님. 하였습니다. 네. 소리가 이제 나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아예 안 들렸나요? 네.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제가 질문한 거 태양광으로 네. 태양광 저희가 벤치가 조금 두꺼워요. 이제 두꺼운데 그 위에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길로 이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태양광 하면 그 미관상에 우리가 보통 태양광을 받을 때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미관상 이미지는 이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내 저는 좀 생각을 해봐도 잘 자기가 안 오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가요? 안 들리세요? 이게 아니요, 태양광이 들립니다. 네. 예, 태양광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벤치 의자가 태양광을 위해서는 그 전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벤치 위에. 그러면 그런 부분 미관상하고 그리고 태양광은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낮에 충전해서 저녁에 켜는 배터리에 충전해서 쓰는 태양광이 있고 또 하나는 막바로 충전해서 한전으로 이게 들어가는 그 전기 충전식이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저녁에는 일반 전기에 연결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벤치를 지금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아이디어도. 그렇지만은 과연 전기하고 태양광 전지판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미관상을 어떻게 이거를 볼 건가,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 다음 장에도 우리 그 학생팀에서 그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태양광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팀이 뭐죠? 네 번째가? 어깨동무입니다. 어깨동무. 예, 어깨동무 팀하고도 이게 상당히 이게 유사한 그런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벤치를 만들어서 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천연색 뭐 무지개 색깔로 조명을 밝혀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좋아요. 하지만은 여기에는 태양광이라는 것이 앞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온양동만의 특성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화면이 깨져서 잠깐만 설정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온양티 아이디어는 뭔가 영화 그 트랜스포머라고 있어요. 알았어.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연상을 시키듯이 아이디어 기획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태양열을 활용해서 전기를 어떻게 또 끌어오고 할지에 대한 그런 기계적이라고 할까요? 그 내부적인 계획이 지금 이렇게 줌 회의로 듣기에는 뚜렷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지 못한 게 예.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쓰인다라는 건 물론 좋지만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저희가 그림으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네. 내용 보완하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데 그 벤치는 어떤 뭐 용도에 의해서 뭐 날개가 펴지는 건지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건지 폭이 더 길어지는 건지 거기에 뭐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거를 끌어오기 위한 밤에는 전기 시설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그런 또 용도를 용비라고 해야 되나 비용을 또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온양팀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 이미지화 한 건 있는데 그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보여주시면 그거 한번 보여주셔봐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확대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의자가 펴지는 건가 보네. 저것도 펴졌다는 건가? 그런가 보네. 이게 원래 네, 저희 접근형인데 의자가 이제 그 장수 의자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갖고 이제 접이식 의자로 저희는 이렇게 구상을 하였고요. 이제 이 램프와 같이 이런 온양의 그 글자를 이제 저희는 이미지화 하여서 이제 온양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벤치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 버스 기다릴 때 벤치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런 네. 면도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지금 다르네. 요 그 조감도로 보게 되면은 와닿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아까는 그냥 벤치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만 구상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요거는 태양광하고도 접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여전한 문제는 있죠. 저녁에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렇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양이라든지 디자인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글자라든가 뭐 그런 걸 이용한다는데 온양동만의 특성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 온양동만의 특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저는 그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마을의 주변에 주민분들을 만나봐. 상가에 있는 주민분들 그리고 이 온양동에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또 만나보고 또 이 주변에 저기 하고 있는 청년들도 좀 만나보고 해서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해서 온양의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시로 저희가 11통은 워낙이 그 거주하고 계시는 연령층이 뭐 10대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연령층이 높으시잖아요. 더군다나 지형이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에요. 오르막길이 엄청 많은데 그런 가로등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움직이실 때 조금 쉼터 같은 개념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온양 원도심 그 다 도는데 경험상 1시간 반?
돌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공간 활용할 때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같이 그 특성하고 같이 그 위치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과는 다르게 실제로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어두운 분위기도 있고요. 조금 좁은 골목도 있고. 좁은 골목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공간 탐색을 지형 특징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그거를 조금 계획서에 먼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팀이죠. 어깨동무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팀 봐주시면서 장일권 통장님께서 어깨동무팀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어깨동무팀 아까 얘기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마저 해주시면 되시고요. 선생님도 한번 훑어봐 주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충전식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더 생각을 해봐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다고 느꼈고요.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서. 그러고 그 태양광 패널 이외에도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맵을 만들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맵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LED 빛의 띠를 따라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을 이어가지고 그 골목을 같이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 리빙룸 해커톤 할 때도 앱 설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여러 번 많이 나왔었고, 뭐 상권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외부인이 봤을 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조금 더 잘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네, 이번에도 지금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외부인이 와서 여러 계층 연령층의 참여자들이 뭐 관광객들이 오는 거 물론 좋지만 그런 외부인을 유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것이냐 주민들을 위한 프로젝트인 것이냐에 대한 그 참여 대상자가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제 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게 그 맵이 안 보이네. 그 큰 길에 이제 시민로 그쪽 공간 보면은 그 시장 골목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공간부터 이제 온천천까지 가는 그 골목을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활성화 안 된 지역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구점도 있고 그리고 음식점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노후화된 건물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건물들을 활성화가 된다는 그 가정하에 다른 상가들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 골목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옆에 골목은 장미마을이라고 해서 발전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 골목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되게 어두컴컴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같이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이제 그 골목에 대해서 좀 더 밝은 이미지로 가져가기 위해 그리고 LED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온 거고 그 LED는 큰 골목에서 온천천까지 가는 그 골목을 빛의 띠로 이어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그 공간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을 한다는 네, 그런 계획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저는 그 지역에 아직까지는 상가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끔 되면 거기는 충분히 그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공간을 이을 수 있는 거 유기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향후에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또 유명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말한 그 빛의 띠라든지 이런 게 그 공간들을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를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가정만 얘기하는 거잖아. 음. 근데 그 지금 계신 분들이 그 가게를 저기 하진 않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체인점 물론 들어오는 거 좋은데 근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체인점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재개발 그 이상 위여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체인점이라는 단어를 그냥 제외를 시키고 저희 주민이 가게에 점포를 낸다라고 이해를 그냥 하는 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양광홀에서 충전식으로 해서 충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충전식이 보기보다 이 충전 양이 얼마 안 돼요. 이게 태양광 전지판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우리가 밤새 나올 수 있는 불빛 양을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또 시 정책이 양성평등 거리 내라든가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여기 와서 보시면은 상당히 밝습니다. 이런 밝은 데에 과연 이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 불빛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언뜻 생각하는 거는 태양광을 해서 충전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 도시재생 지역을 7단계로 나눠서 이거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게시판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안내도 여기에 불빛을 첨부를 해서 누르면은 우리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그 버스 그 노선 그 누르면은 그 나오잖아요. 예, 안내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까도 요 앞전에 그 운양 여기하고 이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비슷해요 지금요. 근데 이 태양광이 젊은 층에서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가 태양광에서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식이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발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전지판에 가지고 충전을 밤새도록 쓸 수 있는 양은 어렵다. 단 제가 얘기하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7단계 구역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게시판을 군데군데 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잘 살려서 하게 되면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충전식으로 게시판 형태는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를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게시판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어플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플로 만약에 그 게시판을 이제 실제로 볼 수는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그거를 기억을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QR 코드나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핸드폰 지도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게시판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여기는 도시재생지역은 상당한 고령층이 많이 사는데요.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물론 주위에서 지금 여기 어깨동무 여기 저 선생님 마냥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연령대하고 그러니까 청년하고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까지 같이 통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말씀드린 거. 무조건 앱만 이 깔았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지금 그 뭐지? 어깨동무 최현시 선생님, 네. LED랑 길 안내 시스템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ED는 주민을 위한 거고 길 안내 시스템은 주민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그렇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 과정 중에서 일단 주민들을 위한 게 초점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초이스를 해서 갖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약간 조금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미정 선생님 말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수영신님께서는 이게 자꾸 이 도시재생이란 이 뜻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꾸 가정을 하고 뭘로 바뀌었을 때 가정을 하고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도시재생의 부분은 있는 그 자체를 살리면서 변화를 시켜가는 건데 자꾸 뭐 다른 가게가 들어왔을 경우 다른 생각이 들었을 경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스토리텔링 과거의 기억까지는 좋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물론 말씀하시면 거의 관광객 대상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앱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 마을 주민들이 먼저 이 제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 사용 방법도 교육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광객 코스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손유정 선생님 말씀처럼 LED를 활용해서 길 안내 시스템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요즘은 LED 하는데 그 LED는 어떤 종류, 어떤 방법, 어떤 거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확실한 부분 시스템이나 LED냐에 대한 그 부분들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것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저희도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아심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게 아닐까 싶고요. 약간 선생님 말씀을 듣고 팁을 한 가지 얻은 거는 뭐냐면 주민들이 그 앱을 먼저 설치하게 하려면 그 앱을 설치하면 할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할인 쿠폰을 갖고 앱을 사용하고 있는 그 상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거지. 아무래도 주민들은 또 이렇게 식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게 있으면 또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핸드폰 만지는 거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연령층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을 꺼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화면을 조금 다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나가셨나 봐요. 네, 화면 켜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온앤온 협동조합 그리고 옹양 그리고 어깨동무 총 3팀에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 주민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다른 팀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때 혹시 지문할 사항이 떠올랐는데 얘기를 못하신 팀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왠지 없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운영 원도심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오늘 주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기획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 시간은 끝이 났지만 또 공유할 정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돌리기로 할게요. 나가주지 말아주세요. 네, 어떻게 꺼야 되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다. 채팅란 한 이런 번만 말씀이시고요. 확인 부탁드릴 거고요. 채팅란에 제가 기재했지만 저희 그래도 센터장님께서 말씀 중이셔서 1분 후에 공지사항 마저 전달하도록 할 거거든요. 지금 화면은 꺼 놓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음소거만 혹시 모르니까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3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조가 먼저 끝나서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잠깐 하겠습니다. Q&A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전체 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서류 접수 끝났고 사업 설명회 대전대에서 6월 11일 끝났고 현장 설명회가 오늘로써 1차, 2차가 다 끝났죠. 장소가 바뀌고 2차 아산통의 날짜가 바뀐 것 뿐이죠. 앞으로 남은 게 중요한 게 남았죠. 해커톤 이게 가장 이 경진대회 하이라이트고요. 이때 현재 40팀에서 20팀, 20팀을 압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해커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 뭐 20일 요날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해커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1박 2일 동안 잠을 자든 안 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1박 2일 동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그것이 평가 기준에 맞게 또는 구현 가능하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게 멘토들의 지금 오늘도 멘토들 자문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날은 또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멘토라든지 더 전문적인 멘토가 오실 거예요. 그런 멘토들 의견을 받아서 해커톤 1박 2일 하고 다음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20팀을 선발을 하죠. 그렇게 해커톤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아마 이제 이게 끝없이 코로나가 가라앉길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 예상엔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는 4단계가 되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떨어지면
조별로 팀장이 모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협의 중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4단계가 유지돼서 오늘 전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오늘하고 유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유사한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미리 경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20팀이 선발되면 본선이 10월 29일인데 9월부터 10월까지 시간이 많죠. 한 달 반 이상이 남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현장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재료비가 필요하면 재료비로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뭐 50이면 50, 100이면 100. 뭐 딴 팀이 남으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쓸 수도 있고요. 100만 원 안팎의 예산 지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아이디어를 100% 다 구현할 수 없겠지만 소규모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빙하는 게 관건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정책이 쓸만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더라.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실현 가능하다는 걸 증빙하는 게 본선에서 핵심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실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보는 게 요 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 요때 이제 하루 정도 해서 중간 발표 형식으로 워킹 워크숍이라는 걸 할 거예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이것도 하지 싶고요. 그래서 본선은 이제 이건 발표만 이때는 PPT로 발표하죠. 또는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중에 제품 아이디어나 뭐 어떤 그러니까 축소 모형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해커톤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정책 아이디어도 봤거든요.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주제가 정책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도표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정책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면 사실 실험 적용할 재료를 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쓸 게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있으면 더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10월 말에 최종 발표가 난다. 그리고 내년에 대전과 온양에서 실제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실제 적용하는 것들은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 공모 요강에 나왔던 건데 평가 항목이죠. 평가 항목. 독창성, 구체성, 가능성, 시장성.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독창적이다, 구체적으로 했다. 구체성이 사실 또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그게 가능성 있어 보여야 되고 이게 시장에 적용 가능하다. 시장성이라는 건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좀 발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하시고요. 이거는 뭐 내용은 이미 공지됐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상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해커톤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참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거예요. 멋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될 거고요. 인증서는 모이든 못 모이든 우편으로라도 다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해커톤에서 선발된 20개 팀은 실현 지원금이 아까 얘기한 재료비고요. 그리고 내년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인데 대상을 받으려면 적용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죠. 예산이 아니라 시상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상금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미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제가 강조해야 될 건 포스터 아래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조그만 글씨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상금을 전부 다 현찰로 드리면 저도 제일 좋아요. 깔끔하고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 대전시 또는 아산시 또는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현금 캐시로 지급할 수가 없고 상품이나 이런 걸로만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 조정이 없다는데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집행할 겁니다. 아주 형편없다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급이 될 건데 시상금이 올 전원 다 현찰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